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신 분은요, 60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오신 이유는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아마 검진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흉부 쪽, 가슴 쪽에 이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리 뭐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도 잘 모르겠다, 뭐 무슨 병이고 내가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 병원에 가서 이걸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거는 그냥 동네 내과 가서 물어보라고 했대요. 아마 검진센터 같은 데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검진센터 같은 데서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CT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 CT를 좀 사진을 쭉 봤더니 정말로 그 기관지 확장증이 쭉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신 이유는 그냥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그냥 뭔가, 그냥 저한테 오시는 분은 뭔가 증상이 있어서 불편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다, 그런 분이 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만성질환 있죠. 고혈압, 당뇨, 그런 거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 있고,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시경 하거나 뭐 초음파, 저 심장 초음파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뭔가 병에 대해서 그냥 설명이나 꼭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기관지 확장증은 제가 처음이었는데, 물론 저한테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오신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의사의 역할이 꼭 뭐 어떤 증상, 뭐 병을 해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병에 대한 그 지식 전달,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그냥 뭐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죠. 근데 기관지 확장증은 설명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환자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일단 이게 어떤 병인가 하면, 이제 기관지,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관지라는 게 이제 이 숨이 들락날락하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요런 부분은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확장됐다는 거는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숨이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숨도 잘 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확장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요런 게 요렇게 확장이 되긴 되는데, 이게 고르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게 비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능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 게 이 통로로서의 역할만 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세척의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숨을 들이마시고 뭐 내쉬고 할 때 그 공기 중에 있던 나쁜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이제 선모가 있어요. 이렇게 선모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삭 잡아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어떻게 내보내나요? 가래를 만들어서 그걸 기침을 함으로써 내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몸의 1차적인 방어 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인데 지가 알아서 스스로 청소하는 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무슨 트럭 같은 데서 뭐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를 그냥 도로가 알아서 청소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소하는 기능이 없어져. 그러면은 여기 자꾸 나쁜 것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또 울퉁불퉁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은 뭐가 잘 생겨요? 염증이 잘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고, 이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폐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지 확장증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감염에 의해서 폐렴 생기는 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성 악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이제 급성 악화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래가 갑자기 많아지고 뭐 숨차고 그러면은 숨차고 열나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그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관지 확장증 이 환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객혈입니다. 객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피가 그러니까 뭐 가래 같은 걸 뱉거나 뭐 이랬는데 피가 났다. 아니면 속에서 뭐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기침하다가 이제 피가 났다. 이게 이제 양이 많다는 거는 소주잔 정도로 따져서 한 잔? 근데 저는 반잔 정도도 이게 명확하다고 하면 좀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혈관이 노출이 돼가지고 여기서 피가 나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피는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안 멎어요. 우리 위장관 출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피 막 뱉다가 이게 또 자꾸 흡인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호흡곤란이 오고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객혈을 할 수 있다.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뭐 심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제 객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만약에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있으면은 왼쪽에 기관지 확장증, 여기가 오른쪽인데 어쨌든 오른쪽에 기관지 확장증이 심하다. 그럼 오른쪽 아래로 해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왜냐면은 피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 반대쪽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누워서 좀 좀 있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쪽으로 좀 누우십시오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었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